SSG 김민식 선수와의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김민식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올 시즌 포수 구성을 마쳤는데요. 먼저 김민식 선수와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또 상황이 확확 바뀌었었다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SSG는 또 플랜 B를 가동을 했죠. 이지영 선수를 또 12일에 영입을 했습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로 2년 총액 4억 원, 반대급부로 현금 2억 5천만 원과 2025년 시즌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또 감행을 하면서 우리 없어도 돼, 뭐 김민식 안 와도 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선수에게 다가가게 되게 된 건데, 이거는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빠르게 현명하게 또 조치를 한 거라고 또 봐야 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쭉 보면 SSG가 김민식한테 두 가지 조건 계약을 아마 제안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3+1년 하나, 4년 하나. 음. 총액은 앞에 거는 20억 조금 넘고 네. 뒤에 거는 10억 중반인가? 중반대. 이렇게 보장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대신에 가격을 좀 낮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플러스 1을 붙이는 대신에 금액을 조금 높일 것이냐. 그렇게 3+1년 4년 요 두 가지 케이스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민식 쪽에서 노 했어요. 네. 노 했는데 이 사이에 이지영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지영 에이전시에서 티움이랑 먼저 접촉을 해서 사트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테니 사트를 좀 해달라. 그리고 SSG에다가 지역에 데려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지영 선수 에이전시가 너무너무 잘한 거죠, 사실. 일 잘한 거죠. 그래서 SSG, 야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로록 해가지고 지명권 2억 5천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네. 이지영 정도의 포수를, 나이는 나이가 많긴 하지만 물론 지명권은 아깝지만, 그렇죠. 들인 돈 2억 5천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콜, 이지영 계약 빡. 이게 12일이에요 발표가. 네. 발표 12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민식,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김민식 어떡하냐. 그쵸. 네. 야 이렇게 되는 순간 김민식은 그냥 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붕 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김민식 선수와 그리고 나흘 뒤입니다. 16일에 FA 계약을 했는데 2년 총액 5억 원, 연봉 4억에 이제 인센티브 1억입니다. 이지영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김민식 선수는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지영 선수가 SSG로 들어오는 바람에 김민식 선수도 이제 본인이 주장했었던 아까 뭐 3+1에 20억 조금 넘는 4년에다가 뭐 10억대 중반, 요것도 이제 다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지영 선수 밑으로 들어간 돈이 또 있으니까 셀캡도 맞춰야 되고 김민식한테 줄 수 있는 돈이 또 줄어드는. 그렇죠. 악순환이 묘하게 얽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이제 김민식 선수 저도 뭐 좋아하는 선수지만 조금 상황이 아쉽게 됐어요. 아쉽게 됐고, 또 어쨌든 뭐 이 FA라는 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렇죠. 결정 잘 내려야죠. 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작년에 그 연장 계약 받았으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작년에 이제 4년에다 플러스 1년이죠. 4+1년에다가 뭐 25억 정도로 이제 BFA 단연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SSG 상황을 뭐 아시는 분들, 팬 여러분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전임 단장 류선규 단장 시절에 이제 BFA 단연 계약 이제 많이 줬었던 거는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딱 탄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차를 탄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이제 수뇌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계약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1 20억 초반대, 4년에 10억 중반대, 이 정도면 저는 진짜 많이 쳐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뻗대다 보면은 더 줄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의 좀 안일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뭐 에이전시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뭐 안일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SSG도 그렇고 저 에이전시도 그렇고 협상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한쪽에서는 쟤네 왜 저래, 이쪽에서는 저 팀 왜 저래,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자주 만나기라도 해서 자꾸 얼굴 보고 얘기하고 이거 좀 어떻게,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쓱은 쓱대로 단호했고 여긴 여기대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러지? 여기는 구단은 구단대로 저게 왜 맨날 저러지? 이런 식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둘 다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소식이 또 들려왔었던 게, 이제 김민식 선수의 에이전시죠. 이제 브리온 스포츠에서 SSG 구단에다가 또 공식적으로 좀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수협에다가 조사를 좀 해달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통화를 해봤는데, 뭐냐면 반드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SSG랑 에이전시랑 너무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SSG의 쓱 얘기는 우리가 김민식한테 직접 연락을
연락을 해서 네.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김민식이 됐고 에이전시랑 얘기하세요. 이런 그런 게임 끝나요. 그렇죠, 사실. 김민식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김민식이 쟤 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수도 지금 조급하니까. 네, 야구장에서 만났어. 만난 자리에서 심지어 쓱은 계약 얘기도 안 했대. 네. 돈 얘기도 안 하고 김민식이 그래서 저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이제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에이전트 패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선수 지금 이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네. 빨리 그냥 후닥닥 네.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장동철 사무총장 선수협 사무총장이 아마 인천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SSG는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여차하면 김민식 선수 어차피 훈련하고 있으니까 다 설명하게 하겠다. 우리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제재를 가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할 거야?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 네.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 쪽에서는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하.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정이 뭔가 좀 이렇게 어그러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네.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계약 이 직전 상황에서 이거를 선수가 이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네. 구단이 또 이제 좀 협상을 그렇게 이끌어 갔느냐, 여기에 있어서 좀 약간 이견이 양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SSG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식 선수에다가 뭐 조영우, 박대원, 신범수, 거기 이제 이지영 선수까지 1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포수만 5명이 됐습니다. 와, 이거 뭐 포수 왕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주전은 확정이 되지 않았죠. 때문에 어느 해보다 또 주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현 기자님께서는 또 주전 포수 어떤 선수를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저께 이제 김전 단장님 만났는데 네. 우리 집 보수 왕국 아닌가요?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지금 시점에서 누가 주전이야?라고 했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는데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1군 시작은 이지영 김민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지영 김민식으로 갈 거고 이지영 선수 저도 이제 삼성 때부터 개인적으로 아는 선수지만 욕심이 좀 많아요. 경기 출전 욕심이 되게 많고 2022 시즌이죠. 천이닝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선수인데 작년에 조금 아쉬워가지고 많이 뛰고 싶어하는 선수고 김민식도 내가 주전인데 원래 이제 김민식 선수는 주전이긴 했죠. 네. 몇 달 전까지 내가 주전이었는데 자기도 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감독 이승용 감독님이 결정을 하겠으나 코치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막 7대4, 8대2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한 거의 뭐 반반 정도. 반반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지영도 그렇고 김민식도 그렇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백업 경험이 뭐 다들 있는 있잖아요. 선수들이죠. 네. 이지영 선수야 뭐 강민호 선수. 진가병 선수. 가니까 강민호 오고 뭐 네. 이런 식이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 거고 그래서 더 주전이 욕심을 냈던 거고 김민식 선수도 우승 반지 2개 있는 주전 포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기아에서 하나 해서. 네. 그래서 아마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라 놓고 봤을 때 장단이 또 있어요. 이지영 선수는 투수를 확 잡고 가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 네네네네. 경기 중에도 뒤에 가서 뭐 아니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걸 막 조진다는 개념이 약간 아니라 이제 카리스마 있게 잡고 조진다는 가는 개념이 스타일. 아니라 네. 딱 잡고 가는 스타일이고 김민식 선수는 뭐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약간 네. 이런 게 좀 있어요. 둘이 성격도 조금 다르고 성향도 좀 다르고 선발 투수가 누구냐에 따라 맞춰갈 수도 있겠죠. 약간 이제 전담 포수처럼. 그렇게 그런 선택도 가능한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누가 주전이냐 이거 스프링 캠프 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치르면서 이제 어떤 투수와 어떤 포수가 서로 이 궁합이 좀 잘 맞는지 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김민식 선수랑 이지영 선수랑 좀 불협화음 나지 않겠느냐, 일하면서 기분 나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뭐 드래곤님, 유니콘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럴 일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더 당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잖아요. 또 같은 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교통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선수들 생각보다 특히 포수들은 생각보다 자기들끼리 잘 지내요. 이게 출전 기회가 뭐 밀리면은 좀 서로 사이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러진 않다.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너무했다. 드래곤이. 근데 이게 어떡해요? 이정 선수도 살아야 되는데 이정 선수도 지금 이제 키움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협상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김동원 선수에 대한 또 기대치도 굉장히 또 높고 또 이제 주전으로 계속 이제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좀 자리가 이
입지가 좀 좁아졌다고 선수 본인은 생각했을 그렇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본인을 좀 더 이제 원하는 팀으로 또 이적을 한 게 이지영 선수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었겠습니다만 네. 김민식 선수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SSG는 내년 포수진 구성 어떻게 갈지 또 스프링 캠프 한번 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우 선수도 정말 베테랑 선수들 둘 밑에서 앞으로 잘 배워가면서 이제 미래를 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호 선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사실 포수라는 포지션이 원래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포수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오래오래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